얼떨결에 세자가 된 이방과. 그런데 이방과는 애초에 세자가 될 욕심이 없었습니다. 태조에게 효심이 깊은 이방과는 왕자의 난이 일어난 당일에도 태조의 쾌유를 비는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방원이 난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은 이방과는 이방원에게 가담하기도 싫고 그렇다고 맞서기도 싫어서 차라리 궁궐에서 도망 나와 버립니다. 그렇게 아는 사람 집에 숨어있던 이방과는 이방원이 자기를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방원을 만나러 가는데요. 방원아, 내 성격 알지 않느냐? 난 세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추호에도 없다. 그러니 맘 편히 네가 세자가 되거라.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적장자이시니 형님이 세자가 되는 게 맞습니다. 아니다. 정도전을 없애고 사태를 바로잡은 건 다 너의 공 아니냐? 네가 세자가 되는 게 맞아. 형님, 여러 번 말하게 하지 마십시오. 형님이 세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 네 뜻이 정 그렇다면 내가 세자가 되도록 하마. 이방원은 어째서 직접 세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계산이 작용했으리라고 보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유로 이방원이 직접 세자가 되기엔 명분이 부족했습니다. 애초에 이방석을 세자 자리에서 끌어내린 이유가 적장자가 아닌 서자가 왕세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던 건데요. 서자라는 이유로 끌어내려 놓고 적장자가 엄연히 있는데 자기가 세자가 되는 건 말이 좀 안 됐죠. 그리고 사실 신덕왕후가 본처이든 첩이든 간에 어쨌든 태조의 첫 번째 부인인 신의왕후는 태조가 왕이 되기 전에 죽어버렸고 태조가 왕이 된 후엔 신덕왕후를 왕비로 맞았으니 그 신덕왕후의 아들인 방석이 서자라는 이방원의 주장은 아무래도 좀 그렇죠. 두 번째 이유는 이방원이 갑자기 군사를 일으켜 판을 일단 뒤집어 놨으나 엄연히 지금의 왕은 백전불패의 무장 태조. 아직 사병이 완전히 혁파되지 않아 태조의 신복도 힘을 갖고 있고 거기다 이방원의 다른 형제, 종친들도 군사력을 갖고 있었으니 이들이 힘을 합쳐서 이방원을 공격하게 되면 일이 어려워졌겠죠. 그런데 이방과를 세자로 앉히면 적장자라는 명분도 해결되고 이성계와 이방과는 서로를 끔찍이 아꼈기 때문에 이성계가 이방과를 공격할 일도 없어지는데요. 마지막으로 셋째, 아마도 이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은데 이방과에게는 어차피 적자가 없어서 부자 승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많았으나 정작 정실 부인과의 사이에선 아들이 없었으니 어차피 형제 중 한 명이 왕이 될 테고 그중 가장 권력이 센 이방원 자신에게 먼저 기회가 올 거라 생각한 거죠. 이런 계산하에 이방원은 이방과를 세자 자리에 앉혔고 난이 일어난 지 8일 후 태조는 이방과에게 왕위를 물려주니 그가 바로 조선의 2대 왕 정종이 됩니다. 이방원이 순순히 자기를 왕으로 세웠을 리 없다는 사실을 안 정종은 이방원에게 정권을 모두 맡겨버리는데요. 나는 본디 무인이라 정사는 잘 모르는 데다. 원래 노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니 방언이 네가 정사를 봐줬으면 좋겠구나. 예, 전하. 최선을 다하겠사옵니다. 에휴, 괜히 정치에 참여해봤자 방언이 눈치만 보고 살 텐데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속 편하겠지. 그렇게 정사에서 손을 뗀 정종은 그 후 좋아하는 격구와 사냥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정종이 일은 안 하고 놀기만 했다고 해서 정종을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정종 입장에서는 차라리 노는 게 더 안전했으니 그렇게 볼 수만은 없을 것 같네요. 하지만 조선이 어떤 나라입니까? 성리학의 나라 아닙니까?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대간들은 정조에게 격구와 사냥 좀 그만하라는 상소를 계속 올려댔고 그때마다 정종은 핑곗거리를 생각해내야 했죠. 내 원래 손발에 병이 있어서 격구를 통해 기를 순환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답답한 궁궐 생활을 오래 했더니 몸에 병이 생겼지 뭐냐. 좀 쉬어야겠으니 이해 좀 해다오. 그럼 이제 정종 때에 일어난 일들을 한번 알아볼까요? 앞서 태조가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수도를 한양으로 바꿔놓은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정종이 즉위하자마자 이방원은 다시 개경으로 천도를 합니다. 또한 이방원은 이미 정권을 잡았으나 그래도 안심이 안 되었는지 시위군이란 명목으로 태조에게 호위병을 붙여 감시하고 신복 이숙번을 왕의 비서관인 우부승지에 앉혀 정종도 감시하는데요. 뒤이어 이방원은 태조도 자기도 사병의 도움으로 힘을 키웠으니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에 사병 혁파를 적극적으로 밀고 나갑니다.
자기 사병을 빼앗길 땐 그렇게 싫어했으면서 입장이 반대로 되니까 생각도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방원은 이방의, 이방간, 그리고 자신과 자기 측근들까지 총 8명을 제외한 누구도 사병을 거느릴 수 없게 조치하는데요. 그렇게 되자 정종은 친위대도 없고 왕으로서 군 명령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공식 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직접 명령을 내릴 수도 없으니 사실상 병력이 하나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안했는지 이방원은 정종을 만날 때도 항상 병력을 풀어 자신을 보호했는데요. 그러자 훗날 이방원이 세자일 때 한 관료가 말하길 세자가 되셨으면 이미 전하와 부자 사이가 된 것인데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뭐라? 당장 이놈을 잡아가지고 신문하도록 하거라.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란 생각이었을까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정종은 자고로 병권은 세자가 담당하는 것이 옳다. 과인은 군 명령권도 세자에게 넘겨줄 것이니 그리 알도록 하라. 라며 형식적으로나마 가지고 있던 군 명령권도 이방원에게 넘겨버립니다. 이 외에도 이방원은 정종 때의 집현전을 다시 설치하고 의정부와 삼군부를 분리해 정권과 군권을 분리하는 일도 하죠. 정종은 왕치고는 이상하리만치 기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람 이방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자면 이방과는 고려 말 태조와 함께 여러 전투에 참여한 무장 출신입니다. 성격도 어느 무인과 다르지 않게 순박하고 단순하며 인간미 넘쳤죠. 고려시대엔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어쨌든 간에 일부 다처제가 만연했기 때문에 첩이 아닌 정실부인을 여럿 둘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정종은 죽을 때까지 정실부인을 단 한 명만 두었습니다. 참고로 다음 왕인 태종은 정실부인만 9명이었는데요. 무튼 정종은 첩은 여럿 두었지만 첩은 거의 시녀나 몸종 출신으로 당시엔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었기에 정종이 끝까지 정실부인을 더 들이지 않은 건 얼마나 그녀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훗날 정종의 부인이 먼저 사망하자 태종이 정종을 위로하기 위해 잔치를 벌여주는데 부왕을 위로하기 위해 연 잔치인데 어찌 전혀 즐기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인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 도저히 즐길 생각이 나질 않네. 주상의 배려는 감사하지만 내 먼저 들어가 봐도 되겠는가? 그러시지요. 살펴 들어가십시오. 하지만 정종의 인간적인 모습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종의 첩 중엔 시녀 출신으로 첩이 된 김애란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여인이 바람기가 하도 세서 수많은 남자와 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김애가 정종의 첩으로 있으면서 아들까지 낳았지만 정종은 아이의 아빠가 의심스러워서 끝까지 아들로 대우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정종이 상황으로 있을 때 김애가 가짜 내시와 바람을 피우다 걸리고 맙니다. 내시와 김애 모두 사형시켜야 합니다. 주상, 내시는 마땅히 사형을 시켜야 하나 나를 봐서라도 김애는 살려주시게. 아니되옵니다, 전하. 왕실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선 필히 김애도 처형해야 하옵니다. 주상, 내 부탁하오. 아무리 그래도 저 여인은 내 식솔 아니오. 내가 돌보는 사람을 죽인다면 내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소. 앞으로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내 잘 돌볼 테니 김애는 꼭 살려줬으면 좋겠소. 그렇게 정종의 간곡한 부탁으로 김애는 목숨을 구했다고 하네요. 정종의 성품을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키워드 중 하나는 효심이 깊었다는 겁니다. 과거 태조가 왕위에 있을 때 개경이 너무 싫어서 우기고 우겨서 한양으로 천도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정종이 왕위에 오르자 정권을 쥔 이방원은 개경으로 다시 천도를 해버리는데요. 그러자 개경이 싫은 태조는 한양이나 주변 사찰로 자주 행차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종은 그때마다 직접 교회까지 따라 나서서 태조를 배웅했다고 하는데요. 아싸, 사냥도구도 챙겨가야지. 전하, 겸사겸사네, 겸사겸사. 혹시 모르지 않는가? 근처에 좋은 사냥감이 있을지. 정종의 효심에 대한 일화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느 날 밤 개경에는 바람이 세차게 불고 비도 거칠게 내렸는데 다음날 아침이 되자 정종은 어젯밤에 내린 거친 비와 바람은 하늘이 왕인 나에게 내리는 경고이다. 그리하여 내가 밤새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으나 대체 내가 하늘을 거스른 일이 무엇이었는지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더구나.
그런데 오늘 부왕께서 내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주상, 내게 붙인 시위군은 말이 시위지 사실상 죄수를 지키는 간수나 다름없지 않는가. 내가 이런 일을 당하니 마음이 몹시 아프고 괴롭구나 라고 하셨다. 부왕의 심정이 이와 같은데 나와 경들이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나는 오늘로 일체 시위를 철거하려고 하니 경들은 그리할도록 하라. 정종은 이렇게 말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이방원이라도 거절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게 시위대가 풀리자 태조는 눈물을 흘리며 왕은 어려서부터 성격이 순하고 효심이 깊어 이전에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었다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원치 않는 왕위에 올라 동생에게 정권을 모두 넘겨주고 허수아비 신세가 되었던 정종. 정종은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조용히 이방원에게 왕위를 넘겨주면 될 줄 알았는데 얼마 안 있어 또 일이 터지고 마는데요.